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리더학교 프로그래밍 클래스 3주차 내용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엔트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한 뒤 오른쪽 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 줍니다. 아래에 내려가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캐릭터 움직이기 프로젝트가 보일 거예요. 눌러주시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만들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창도 있고요. 아래에 코드 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만들었던 코드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방향키를 이용해서 엔트리봇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먼저 시작 블록에 있는 Q키를 눌렀을 때 블록과 그리고 움직임 블록에 있는 이동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이기, X좌표를 얼만큼 바꾸기, Y좌표를 얼만큼 바꾸기 이 블록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엔트리봇을 움직여서 어떤 오브젝트에 닿으면 그 오브젝트가 변하는 것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먼저 다른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걸 배워볼 건데요. 옆에 있는 미리 보기 창 아래쪽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엔트리봇에서 묶음 얼굴 스티커라는 오브젝트를 사용할 거예요. 자,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 위에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미리 보기 창에 오브젝트가 추가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엔트리봇이 이 오브젝트에 가까이 가면 바뀌는 것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를 벌려줬어요. 자, 그리고 아래에 오브젝트 리스트를 보면 엔트리봇 말고도 묶음 얼굴 스티커라는 오브젝트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묶음 얼굴 스티커 오브젝트 안에는 우리가 만들었던 방향키로 이동하기 코드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엔트리봇에다가 이동하는 코드를 짜놨기 때문에 방향키를 움직이게 되면 엔트리봇만 움직일 거고요. 새로 추가한 묶음 얼굴 스티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까지 완료했으면 본격적으로 오늘 학습할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조건문은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했을 때 다음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청운교에서 만들었던 로블록스 대림절 타이쿤이 기억나나요? 생각해보면 교회를 짓기 위해서 골드를 모아서 빨간색 발판을 터치해야 했어요. 빨간색 발판을 터치하면 교회가 만들어진다. 이게 조건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빨간 발판을 밟지 않으면 교회가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건문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건문은 흐름 블록에서 만일 참이라면 이라는 블록을 사용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만일 참이라면 이라는 블록을 끌어와 주시고요. 블록이 지난번에 썼던 블록이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디귿자 모양으로 생겼고 참이라는 글씨에는 파란색 육각형 모양의 블록이 조립되어 있어요. 파란색 육각형 블록은 판단 블록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네 번째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라는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 블록 앞쪽을 끌어서 참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딸깍 소리와 함께 조립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마우스 포인터에 닿을 것이 아니라 엔트리봇 오브젝트가 얼굴 스티커 오브젝트에 붙어야 하기 때문에 만일 엔트리봇에 닿았는가 라고 완성시켜줍니다. 자, 엔트리봇에 닿으면 얼굴 스티커 모양이 변해야겠죠? 그러면 생김새 블록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라는 블록을
가져옵니다. 이 디귿자 모양 가운데에다가 끌어주시면 블록이 딸깍 하면서 조립이 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 앞에 묶음이라고 된 오브젝트들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한 오브젝트에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엔트리봇이 얼굴 스티커에 가까이 닿으면 지금 보이는 하늘색의 스티커가 그 다음 모양으로 바뀐다는 의미예요. 이 코드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시작 블록이 있어야겠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라는 블록을 가져와서 조건문 위쪽에다가 조립시켜줍니다. 자, 우리가 만들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방향키를 움직이면 엔트리봇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원래 의도했던 대로 얼굴 스티커의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코드를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정지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고쳐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코드에 써진 문장을 잘 읽어보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만일 엔트리봇에 닿았다면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엔트리봇과 얼굴 스티커가 닿아 있었나요? 네, 닿아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조건문에 부합하나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 스티커의 모양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그때 엔트리봇이 얼굴 스티커에 닿아 있었다면 얼굴이 변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주어야 할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엔트리봇이 얼굴 스티커에 닿을 때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흐름 블록에서 아래쪽에 참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라는 블록이 있어요. 이거를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 다음으로 그 사이로 끼워주시고 똑같이 참이라고 된 파란색 육각형 블록을 엔트리봇에 닿았는가 라는 블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잘 읽어보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엔트리봇에 닿았는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만일 엔트리봇에 닿았으면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짜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한 대로 됐어요. 엔트리봇이 얼굴 스티커에 닿으니까 얼굴 스티커가 분홍색 스티커로 변했어요. 이렇게 되면 코드를 우리가 원한 대로 잘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어요. 엔트리봇이 얼굴 스티커에 와서 닿을 때마다 얼굴 스티커가 다음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쓰는 것이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동작을 반복해달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반복해야 될 내용은 엔트리봇 캐릭터가 얼굴 스티커에 닿았을 때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라는 이 코드를 반복해 주어야 합니다. 반복문은 흐름 블록에 들어가서 4가지 반복문 코드 중에서 선택해 주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계속 반복하기라는 블록을 사용해 볼게요. 자, 반복문 블록도 디귿자 모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가운데 비어있는 칸이 있는데 이 빈 칸에 들어간 블록의 내용을 계속 반복해달라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엔트리봇에 닿았다면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라는 이 블록을 클릭해서 이 빈 공간으로 딸깍 끼워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복문 전체를 위에 만들어 놓은 코드에 다시 조립해 주겠습니다. 자, 조립이 되었으면 처음 문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엔트리봇에 닿았는가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계속 반복하기. 만일 엔트리봇에 닿았는가라면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원한 대로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엔트리봇을 움직이면 얼굴 스티커가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한 대로 엔트리봇에 닿았다면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가 잘 작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해보고 싶어요. 엔트리봇이 닿았을 때마다 그 다음 걸로 한 번만 바꿔주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방법을 쓸래요. 한 번 닿아서 바뀌고 난 다음에 2초가 지나야 다음 걸로 바뀌는 걸로 선생님은 바꿔보겠습니다. 흐름 블록에 있는 2초 기다리기라는 블록을 추가해 줄 건데요. 반복문의 가장 마지막에 딸깍하고 조립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트리봇을 움직이면 짜잔! 다음 걸로 한 번만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닿으면 또 한 번 바뀌죠. 자,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다면 오늘의 코드는 완성입니다. 오늘은 오브젝트 추가하기,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잘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다 마무리했으면 우리가 만든 이 코드들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제목을 날짜와 함께 조건문, 반복문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물음표 왼쪽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서 복사본으로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자, 잘 저장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엔트리 홈으로 가서 마이 페이지에 잘 저장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또 만나요. 안녕!